안녕하세요.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을 합격으로 인도할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1편 건설기계 기관장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필기시험의 특징과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은 상시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정기시험으로 이렇게 치러졌었는데 워낙에 응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라는 곳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탁을 받아서 그래서 상시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응시 인원이 8만 명이나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응시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문제를 가지고 출제할 때마다 거기서 뽑아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하던 낮은 점수를 받건 무조건 평균 60점만 되면은 합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BT 방식입니다. 이 CBT 방식이라는 것은 컴퓨터 마우스를 통해서 정답을 체크하고 바로 다음, 또 정답을 체크하고 다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를 바로 그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특징이 있다는 점을 우선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이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의 출제 경향입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총 7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기관장치에서는 디젤 기관의 특징과 가솔린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관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연료기관, 냉각기관, 흡배기기관, 윤활기관 이런 거를 기관의 보조장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들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장치인데요. 전기장치는 우리가 자동차에서 시동을 거는 그 시동장치, 그것과 그리고 시동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축전지를 충전시키는 발전기라든지, 그리고 디젤 기관에만 있는 예열장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셰시장치인데요. 셰시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외관과 외부적인 부분과 안에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동차 주행에 필요한 부분을 바로 셰시장치라고 말합니다. 이 셰시장치 중에서 특히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그리고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용도로 건설을 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굴삭기 같은 경우는 굴삭기도 있고, 지게차 같은 경우는 포크리프트라고 해가지고 이 화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작업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장치라든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약간 출제 비중이 낮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작업장치입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굴삭기, 지게차, 로더, 기중기, 불도저 이러한 것들의 작업장치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유압 일반이라는 편이 있는데 사실 그냥 유압 이러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파스칼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압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압은 어떠한 유압을 사용하는 유압 모터라든지 유압 밸브의 특징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건설기계 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안에서도 세부적인 것들보다는 면허 관련해서 이렇게 음주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최근에 보면은 그 무한도전이라는 그 TV에도 어떤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음주의 기준이 어떤 것들이며 면허를 누가 딸 수가 있고 없는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주 나오니까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전관리는 우리가 이제
건설 기계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간략하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초딩틱한 문제 그런 것들도 좀 나와요. 그래서 굳이 뭐 여기 책에 있는 것보다도 좀 더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문제 없이 아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기관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동차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맨날 타는 그 승용차라든지 버스도 있지만 좀 약간 특수하게 사용하는 지게차라든지 굴삭기라든지 로더라든지 아스팔트 피니셔 좀 생소하죠. 뭐 이런 건설 기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형태적인 공통점은 이 자동차든 건설 기계든 이 보디와 죄송합니다. 이 보디라는 것과 셰시, 이 몸통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보디라는 것은 승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을 말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카울이라고 하는데 좀 잘못된 용어고 그 외부의 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셰시 몸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를 주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뭐 엔진이라든지 바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보디를 제외한 셰시만으로도 주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셰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셰시는 크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의 골격을 이루는 프레임이라고 하면 것은 뼈대라고 하는 거죠. 뼈대 위에 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 그리고 이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 그리고 주행을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조향 장치, 그리고 주행 중에 속도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데 사용하는 제동 장치, 그리고 기관의 시동, 전조등, 계기판 이러한 것에 전기를 들어오게 하는 전기 장치, 그리고 충격이나 흔들림을 막아주는 현가 장치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그림 가운데 보면은 여기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위에 엔진이 올라가 있고 이 엔진의 힘을 받아서 바퀴라든지 다른 곳에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 이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변속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올라가 있고 현가 장치는 앞에 우리가 현가 장치가 뭐냐면은 자동차 보면은 이렇게 코일 스프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앞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동 장치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 도로가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가 이렇게 한쪽에 올라가 있거나 울퉁불퉁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자동차는 가만히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도로가 이렇게 균일하게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할 경우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고정적으로만 되어 있다면은 아무래도 사고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동 장치라는 것은 이 높낮이에 맞게끔 자동차 바퀴의 높낮이를 이렇게 배열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동력 전달 장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동력에 발생시키면서 나오는 배기 장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엔진은 다른 말로 기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기관은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동력, 그러니까 즉 움직이는 힘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는데 자동차에 주로 사용하는 동력 발생 장치는 열기관이에요. 열기관.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환원을 시키는 장치입니다. 근데 열 에너지를 어떻게 기계적 에너지로 환원을 시킬까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탁구 이렇게 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탁구공을 이렇게 치다가 보면은 좀 세게 치다 보면은 탁구공이 이렇게 한쪽 면에 이렇게 찌그러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 찌그러진 탁구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여기가 찌그러졌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반대편을 이렇게 쑥 누르면 다시 이 반대편이 나올까요? 아니죠. 그쪽도 다시 이렇게 찌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 찌그러진 탁구공을 약간 뜨거운 수조라 그러죠. 그 수조 안에 뜨거운 물을 채우고 이 찌그러진 공을 냅두면은 조금 있다 보면 다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 탁구공 안에 이렇게 공기 중에는 입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입자들이 평상시에는 되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게 열 에너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얘네들이 갑자기 운동성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벽면을 치면서 이렇게 막 강하게 운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운동을 하면서 부피가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미는 기계적인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한 게 바로 열기관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자동차 이 기관 본체 중에 실린더와 피스톤 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아까 전에 그 탁구공을 설명드렸다시피 자, 이 실린더 안에 이 피스톤이 있고 여기에 지금 연료가 지금 산화돼서 열 에너지가 발생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열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입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처럼 엄청나게 활발한 운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밑에 피스톤을 당연히 밀어내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피스톤을 밀어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가솔린 기관인데요. 가솔린 기관은 점화 플러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화 플러그는 디젤 기관에는 없는 가솔린 기관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묻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면은 피스톤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피스톤은 크랭크 축이라는 이 어떤 회전하는 축이 있는데 이 축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료가 늘어왔다 들어오면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소가 되는 거거든요. 올라왔을 경우 연소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열이 발생을 하면서 피스톤을 밑으로 밀죠. 이것이 바로 기관을 작동하게 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 보고 이렇게 움짤이라고 하는데 이 움직이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입니다. 이 열기관은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내연기관은 우리가 흔히 자동차 뭐 대형 버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처럼 대부분 요즘에는 외연기관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기관 내부 안에서 연소를 시켜서 동력을 얻는 방식을 내연기관이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외연기관은 기관과 분리된 어떤 열을 발생시키는 어떤 독특한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을 받아서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외연기관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증기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사용을 하지 않죠.